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보고서는 한국 은행들은 건전한가라고 되어 있는 2023년도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고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기준금리를 올해 연말까지 해가지고 3.25%,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는 3.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은행들의 이자율 개선에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KRX 은행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25.6%를 기록하면서 은행주에 대해서 주가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준금리와 은행주의 디커플링이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원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급격하게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20년간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장단기 금리 축소 시기에는 은행주가 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경기 침체 시기에 건전성 우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것을 지배했기 때문에 은행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 그래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좀 내려앉게 되고 갖고 있던 물량들도 매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실적 악화 요인은 대손 비용률 상승과 자본 비율 하락 등의 건전성 지표 훼손인데요. 이것들이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괜찮은 종목이 바로 KB금융과 신한지주라고 좀 써져 있고요. 은행들의 기초체력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평균 CET1의 비율은 11.8%, 2008년 금융위기보다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요. 미국 은행들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자, 내년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대성 비용률 상승은 과거 유사한 상황과 비교해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은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PBR 같은 경우가 과거 위기 시기보다 0.36배로 낮다고 하고요. 카카오뱅크만 좀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카카오뱅크가 좀 하락을 하고 있던데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자, 올해 하반기 예상 배당 수익률 또한 4대 금융지주 평균으로 했을 때 6.2%로 주가의 하반 경지성을 충분히 보장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업종 내에서 자본 비율이 높은 은행 중심 투자를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바로 KB금융과 신한지주를 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은행들을 한번 또 보고서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좀 차트들이 먼저 나옵니다. 미국 기준금리와 그다음에 한국 기준금리에 따라서 KRX 은행 지수와 그다음에 KBW 은행 지수, 대부분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되어 있고 장단기 금리 차하고 그다음에 KBW 은행과 그다음에 한국 장단기 금리 차하고 이제 KRX 은행, 요것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거의 커플링 수준으로 차트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각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세요. 네, 첫 번째 KB금융입니다. 자, 3분기 지배 주주 순이익은 1조 2,6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하는 실적입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 대출 성장률은 회복을 조금 했습니다만 두 번째 순이자 마진이죠. ANE, NIM 이게 순이자 마진인데요. 이것이 1, 2bp에 좀 머문다. 전에는 막 7bp, 8bp 정도까지도 올라갔던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저원가성 수신의 이탈이 좀 기인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가 비중을 따져보면 국민은행이 53.1%, 신한은행이 46.7%, 하나은행이 39.6% 이렇게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국민 모든 은행주가 장사를 하려면 사실은 대출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은행에서는 최근에 이제 현금성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금리를 이제 좀 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이제 고객들을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어, 부동산에서 다시 빼내와서 본인들에게 좀 돌리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금들이 진짜 굉장히 많아졌을 겁니다. 예, 왜냐면 주식도 사람들이 잘 이제 쳐다도 안 보고 그죠? 예, 그다음에 뭐 코인도 그렇고 원래 이제 돈이 많이 물렸기 때문에 은행으로 가는 돈이 좀 없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생기는 현금에 대해서 족족 원래는 주식으로 갔던 돈들이 이제는 다 은행으로 좀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가장 안정적인 은행이라고 좀 꼽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은행 자회사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이 좀 가능한 회사이고 업종 내 높은 자본 비율, 연초, 분기 배당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제 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장주를 좀 매수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KB금융 네. 원래는 대장주를 놓고 카카오뱅크랑 경쟁을 했는데 카카오뱅크는 완전히 이제 나가 떨어지면서 시가총액 많이 앉았고요. 네, 그나마 이제 KB금융 정도는 좀 지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9월에 대출 중개 플랫폼인 알다 인수 후에 동사의 높은 자본 비율 기반으로 핀테크사 인수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좀 현재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KB부터 보시면 오늘 1.35% 이렇게 좀 시세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 그래도 충격은 받긴 받았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고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미국도 금리가 5% 정도, 5.5% 정도까지도 간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아직 좀 끝나지 않은 금리 상승이고요. 자, 그래서 주봉상으로 좀 보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월 말, 월 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특정 기간에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상됐던 부분들도 있지만 또 내려? 또 내려? 약간 이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내렸고 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네, 그런 현상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은행주를 보면서 이 코로나 전 주가까지 좀 떨어지는 주식들이 있으면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것도 높은 은행들은 제가 추천을 절대 드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뭐 KB금융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전주가까지 내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회사가 어려워졌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회사들을 꾸준히 충분히 매수를 해놔야 된다. 거기에 또 고배당주. 고배당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망하진 않겠지. 물론 전 과거에 망했던 적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은행주가 망하긴 쉽진 않고 은행이 망하긴 쉽지 않고 거기에 예금융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사업이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 배당도 실시하고 또 주주환원 정책도 잘 하고 있는 은행주이기 때문에 분기 배당으로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예적금을 했을 때 뭐 6%, 7%짜리 적금을 드는 게 아니라면 사실 은행주에 투자하는 게 더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간에 원금을 재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금 넣으시는 분들은 배당도 받고 근데 배당으로 치면은 이자가 더 많이 받고 이자 그 예금이랑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에서 그 이자 비용을 떼고 주잖아요. 세금을. 근데 그거보다는 배당에서 배당 그 세금을 떼고 주는 게 더 적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고. 네,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 18조이고요. 코스피 16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 지금 실적 부분들 보시면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이익은 그냥 뭐 탄탄한 수준, 네, 탄탄한 수준이고
영업이익률, 단기순이익률, ROE 좋아졌고요. EPS, PBR, PER, 저 맨날 바꿔서 얘기했는데 PER, PBR, 배당금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가격까지 내려와서 은행주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신한지주. 네, 다음은 신한지주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에 일회성 이익을 고려해서 1조 5,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자,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에 4bp 개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한금융투자가 KB보다 조금 더 이자 마진은 괜찮은데 뭐 전체적으로 은행주들은 과거에 비해서 2분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이제 일회성 이익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사옥 매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세전으로는 4,400억 정도의 일회성 이익을 인식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 10월에 카디피 손해보험을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7월에 또 신한 이지 손해보험사를 출범을 했습니다. 네, 인수한 것을 다시 새롭게 출시를 한 거겠죠. 그리고 비은행 부분의 라인업을 이제 맞췄고, 그다음에 8월에 인천시 시금고 선정되는 등 저원가성 수신을 확보를 했고요. 높은 자본 비율로 인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를 최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 기점으로 해서 사모펀드 관련 비용들, 사실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이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올해 가장 높은 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29% 네, 그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기간 대비해서 KB금융보다 10.2%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가 KB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신한 지주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신흥주주 오늘 0.43%. 그래서 약간 KB보다는 조금 저조한 상승률이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같은 느낌으로 가곤 있어요. 같은 은행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욱더 봐야 되는 것은 시가총액. 근데 여기 18조이고, 현재 좀 올라왔었으니까 보고서 나온 것보다 거의 한 3천억 정도, 4천억 정도 차이 납니다. 4천억. 그래서 지금 4천억 같은 경우니까 시가총액 4천억이 여기서 지금 현재보다 더 올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상장 이렇게 나눠 보면은 대충 추산이 나오겠지만 해볼까요? 네, 대충 계산해 보니까 3만 5,800 한 70원 나와야 되는데 이게 50원 단위니까 아마 850원 정도 되거나 혹은 900원이 되면은 시가총액이 거의 동등해진다. 혹은 조금 넘어선다라고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유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게 엄청난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느낌이 완전 다르죠. 뭐가 다르냐? 지금 현재 이익 레벨 구간이 코로나 때 떨어졌었던 이 폭이 굉장히 시간이 컸는데, 그쵸? 근데 이거보다 지금 거의 많이 내려왔다라 이거. 이 상태에서 보면 아까 KB 같은 경우에는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월봉상을 볼 때, 네, 요 폭을 보시면 되겠죠? 거의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주가치를 보시면, 네, 좀 위쪽에 있다라는 느낌이 좀 받죠. 그래서 신한지주가 조금 더 많이 떨어졌고 지금 회복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게 지금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 좀 살아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쭉 내려가서 여기는 뭐 사실 외국인 뭐 수급 뭐 기간 수급 뭐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네, 그냥 내용에 좀 집중을 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음, 네, 이렇게 연간으로 봤었을 때, ROE, 뭐, 그다음에 PER, PBR. 네, PER 굉장히 낮네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주가 대비해서 엄청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주가가 여기일 텐데 여기보다도 훨씬 더 지금 이익 레벨치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떨어졌으니까. 네, 거기에 배당금까지. 네, 하지만 이제 분기 배당이긴 하니까 연말 배당으로 이만큼 주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장기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분기 배당으로 계속 배당을 타 나가면서 차익 실현까지 결국에는 할 수 있을 레벨치니까 신한주주도 정말 괜찮습니다. 예. 저는 항상 이렇게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있을 때 사실 신한지주의 손이 좀 잘 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신한지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고려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거와 또 견줘봤을 때 가능한 주식들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이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자, 3분기 지배 주주 순이익은 9,370억. 네, 하회하는 실적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에 3bp 개선되는 네, 효과를 좀 가져왔고요. 다만 원달러 환율이 전분기 대비해서 132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외화 환손실이 1,300억 정도로 인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좀 여기서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밑을 보시면 상황은 좀 얘기는 또 다릅니다. 업종 내 가장 높은 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내년에 일어난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손실 흡수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이행될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4월에 1,500억 정도 가량의 자사주를 소각한 데 이어서 내년에는 분기 배당까지 실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만 놓고 본다면 하나금융지주를 어,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배당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연간으로 받는 게 이제 하나금융지주이다 보니까 1년을 쭉 받고 오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배당이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에게 돌아오는 건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주가적으로 좀 어, 괜찮으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아침에 촬영하고 있어서 목이 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 하나금융지주이고요. 주봉입니다. 네, 최근에 일봉에는 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네,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은행주들, 사실 이게 은행주주만 떨어졌던 기간은 아닐 겁니다. 6월에서 7월의 요 상황들이. 그다음에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익 레벨치가 사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물론 코로나 전주가로 돌아왔다라는 점은 괜찮지만은 그거보다 하회하는 네, 주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KB금융이나 음, 신한지주처럼 좀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지금 이익 레벨치가 많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향후에 내려가게 될 수도 있고 연말 배당을 실시를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하고 있는 하나금융에 투자를 해야 할지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쭉 한번 내려와 보고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뭐 이익 레벨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PER이 3배, 그리고 PBR이 0.3배, 그리고 배당금은 3,158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는 7% 정도에 육박하는 네, 그 정도의 수치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배당만 놓고 본다면 하나금융이 좀 좋다로는 보는데 아직 우리가 시기가 좀 남았고 그죠? 우리가 아직 시기가 좀 지금 13일이니까 10월 달이니까 아직 다음 달까지도 좀 봐도 괜찮겠다. 배당금만 이제 노린다는 가정하에 네. 그 이후에는 뭐 내년에 되면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해서 끝날 거고 금리 인상 끝날 거고 내년에는 약간 유지된 스탠스가 상황들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진짜로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때는 뭐 빅스텝이라든가 자이언 스텝이 아닌 예, 그냥 최소 규모의 네, 0.25% 정도 네,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올해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만 좀 조심을 하면 12월 달에는 그 11월까지 좀 보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우리금융 지주입니다. 자, 사실 여기는 거의 컨센서스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자, 3분기 지배 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 8,580억 정도 벌었고요. 그다음에 소폭 하회하는 실적을 좀 거뒀고,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 전분기 대비 3bp 정도 개선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원화대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가 1.3%를 하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자익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타행 대비해서 상당히 뚜렷하고요. 500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 지주의 잔여 지분이 1.29%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시중 은행 대비해서 낮은 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고 사업 구조 특성상 비은행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본 확충에 방점 좀 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거에 대한 방법으로는 M&A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를 한번 보시면 계속 얘기 나왔던 게 같은 시야입니다만 여기도 일봉, 주봉, 월봉으로 보시면 너무 높아요. 주가가. 주가가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높아요. KB처럼 주가가 무슨 시가총액 18조 되는 회사도 아니고 8조 되는 회사가 지금 전 주가보다 조금 내려왔다라는 건 사실상 너무 좀 어, 과도하게 이 올라감세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러다가 더 떨어지기 전에 인수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서 좀 시장 상황을 어, 좀 방향성을 좀 바꿔준다면은 상승이 다시 시작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일이 지체되는 만큼 더 하락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관들 좀 매도를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ROE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여기 컨센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좋죠. 13% 정도. 그래서 좋기는 한데 뭐 PER, PBR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이제 다른 타행비에 대비해서 좀 너무 낮고요. 물론 주가가 싸서 뭐 그런 걸 비교했을 때는 뭐 많다 뭐 비슷하거나 이렇다고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우리가 어쨌든 좀 약한 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댈 수는 없거든요. 음.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라서 가격 대비해서 그래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똑같은 금액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비교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중 이제 은행 중에서는 이제 기업은행 하나 남았고요. 자, 지배주주 순이익은 7,120억 정도로 컨센서스는 상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에 전분기 대비 10bp 정도 타행 대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높은 코리보 금리가 9월 말 기준에서 2분기 대비해서 86bp, 와, 상승하는 기준금리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을 기인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환차손이 600억 정도가량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기업은행의 특성상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중심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특성상 타격이 좀 크진 않다고 합니다. 자, 2020년 취급했던 초저금리가 3년 만기이기 때문에 내년이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순이자 마진이 6bp 정도 가량 상승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경기 구조에 민감하기 때문에 내년에 오히려 상당한 대성 충당금 추가 적립이 규모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정책 자금 공급에 따라서 자본 확충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좀 유불리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기업은행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거죠. 순이자 마진 올라갔죠. 어, 재성충당금 쌓을 필요 없이 더 나중에 뺄 수도 죠 또 경기에 민감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또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을 빌려줬던 기업은행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좀 볼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만기가 됐을 때 다시 재대출 이런 걸 할 때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리스크가 좀 남아 있다. 그래서 뒤에 은행들 봤을 때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리스크들이 있는지 참, 네,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자, 기업은행이고요. 오늘 뭐 좋은 흐름이네요.
1.31% 올라갔고, 또 다른 주들보다는 좀 약간 디커플링이 나는 듯한 느낌으로 가지고 있고, 물론 6, 7월은 비슷하게 흘러내려왔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만회하는 흐름은 기업은행이 제일 좋네요. 제일 좋고 시가총액 7조 4,430억 해서 우리금융과 이제 하나금융은 조금 이제 뒤쫓아오는, 하나금융 좀 많이 멀었군요. 네, 그래서 우리은행 정도 네, 좀 앞서 나가려고 하는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전주가보다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금융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그렇다면 저는 우리금융보다는 기업은행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긴 오더라도 이렇게 큰 타격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업은행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만기가 있고, 또 내년 만기가 되기 때문에 6pp가량의 추가 상승된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업은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까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뭐 ROE 나쁘지 않고요. 저거보다 좋을 것 같은데 지금 9.18%인데 이거보다 좋을 것 같고, PR 예 3배, 그다음 PBR 0.27배, 뭐 배당금 네 800, 13원 정도 주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는 게 기업은행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은행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 원, 1,000원 정도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 여력에 있어서는 300원 정도 차이 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행이 올해 연말 들어서 조금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요 정도만 좀 뉘앙스를 준다고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큰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은행을 넘는 시가총액을 보유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은행주들을 한번 싹 지금 봤는데요. 이제 보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은행들을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지방은행들을. 그래서 지방은행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예, 보도록 하고요. 좀 영상이 좀 오래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2부로 좀 끊어서 이제 지방은행은 좀 짧고 타이트하게 좀 끊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지금 시중은행 5개 은행 정도 비교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뭐 리스크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은행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좀 놓고 좀 지켜봐야 되는 거는 하나금융이고, 그다음에 너무나도 여지없이 대장주를 고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이등주이지만 주가적인 측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한지주가, 그리고 조금만 더 주가 상승이 빠르게 일어난다면 대장주가에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 포트폴리오가 다른 타사에 비해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계대출이 항상 제한이 받고 있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 더 창출 능력이 좀 남아있는 건 바로 기업은행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은행 주들을 또 연말에 다가오기 전에 한번 또 쓱 한번 봤는데, 네, 1부 영상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2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